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죠. 이 부분에서 첫 번째 프로세스는 10.1에 해당되는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자, 크게 보면은 그 의사소통 관리에는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 기획 프로세스에서 수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의사소통 관리 프로세스가 있고요. 세 번째가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의 의사소통 감시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PMBOK 정의에 의하면은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정보 요구 사항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계획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 프로세스의 아웃풋은 뭐냐면은 바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죠.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 이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서 어떻게 저장하고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획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여기서 발생하는 이러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인풋 사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프로젝트 헌장이죠. 자, 프로젝트 헌장에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명단, 즉 이해관계자 목록이 있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있죠. 그걸 뭘 뜻하냐 하면은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때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 이해관계자들 목록과 함께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그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주요 이해관계자들 목록에 보면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시의적절한 때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할 때 참고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자원 관리 계획서입니다. 자원 관리 계획서에는 팀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들어가 있고 또 조직 구조가 어떻게가 있는지 그게 편성이 돼 있죠. 즉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조직 구조라는 것 자체는 누가 누구에게 리포팅 할 것이는 보고 체계가 거기에 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 체계도 의사소통 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지 되겠고, 두 번째는 팀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여기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그러한 적절한 보고서라든지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할 때 참고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서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냐, 즉 우리에게 관심 없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인벌브 시킬 것이냐 하는 참여 계획이 포함이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참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참여 전략을 고려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의사소통 관리 계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관리라는 그런 지식 분야는 의사소통 관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편이 되고 또 우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계획서에 나와 있는 참여 전략이 하나의 의사소통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프로젝트 문서 중에서 요구사항 문서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물론 요구사항 문서 안에도 어떤 정보들을 누가 원한다라는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는 이해관계자 목록이 있고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정보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소통 관리 계획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는 물론 관련된 사람들이 이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계획 수립에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이 계획 수립 참여자들도 파악을 할 때 이해관계자 관리대장도 물론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해갖고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다시 강조하면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는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저장해서 어떻게 작성하라고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우리 각종 미팅 계획, 여러 가지 각종 리포팅에 대한 계획들이 이 의사소통 계획서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의사소통 계획서는 여러 가지에 쓰이는데, 우선 당연히 의사소통 계획서는 의사소통 관리 나머지 프로세스인 10.2의 의사소통 관리나 의사소통 감시를 수행하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여기 진행을 하면 되겠죠. 특히 의사소통 관리 같은 프로세스, 다음 프로세스는 정보를 수집하고 생성하고 배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정보 배포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또한 의사소통 감시라는 것 자체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실제 보면은 의사소통을 계획하고 구성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 어떻게 의사소통을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를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달 수행에도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사소통 방법이 여기 계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 수행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식별이 있죠. 의사소통 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이해관계자들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다. 그러면 미처 이해관계자 식별에 만약에 그 목록에 없으면은 의사소통에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대상자들을 보고 또 추가적인 이해관계자들을 목록을 이해관계자 식별을 통해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다가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해관계자 관리를 위해서 의사소통 전략과 수행계획에다가 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자 중에서 만약에 우리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람인데 별로 관심 없고 뚝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여시킬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참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참여 계획에다가 반영하면 된다라는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참여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관계자 의사소통에 어떻게 실제 이 참여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건데, 그때 의사소통에 사용할 방법이나 기술, 즉 이해관계자에 국한된 의사소통 방법이나 기술을 그대로 참여 관리에다도 적용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가 이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참여 감시도 있죠. 이거는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계획과 전략이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의사소통 계획과 전략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세스는 의사소통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우리 지식 분야 이름도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고, 여기서도 의사소통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사소통 관리 프로세스라고 뒤에 프로세스라는 것을 붙이도록 하고요. 일반적인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는 지식 분야의 제목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의사소통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실행 프로세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계획된 이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거기 나와 있는 계획대로 수집하고 생성하고 배포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최종 처리하는 것까지 정보를 처리하는 것까지가 바로 의사소통 관리 프로세스죠. 그래서 산출물이 바로 뭡니까? 프로젝트 의사소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프로젝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여기서 의사소통 관리를 통해서 이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어떻게 해요? 배포 또는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포 활동을 통해서 배포된 결과물이다 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의사소통 결과물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 관리에서 배포한 결과물이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밖에 이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중에서 자원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자원관리 계획서는 팀 관리나 자원관리에 필요한 의사소통이 있단 말이죠. 팀을 관리하고 또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사소통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자원관리 계획서에 나름대로 그게 표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관리, 팀 관리를 위해서는 또는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미팅과 또는 정보를 전달하고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똑같이 배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서 그랬어요. 자, 이해관계 참여계획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을 통해서 참여시키는데, 그 참여 방법대로 여기서 배포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배포한 결과가 의사소통이라는데, 배포한 대상이 뭐냐면 변경사항 기록부에 나오는 변경 내역도 배포해야 되겠고요. 또 각종 이슈 기록부에 나오는 이슈 사항들도 관련된 사람들한테 배포할 대상이 되겠고요. 또 품질 보고서 같은 게 있죠. 품질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이슈나 품질 프로세스와 관련된 프로세스 개선 정보, 이런 것들을 관련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배포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리스크 보고서 자체도 하나의 배포 대상이 된 거죠. 개별 리스크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의 원인 관련된 정보들도 관련된 사람들한테 배포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은 정보가 필요한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는 이해관계자 목록이 있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를 받아보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대상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배포하면 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하나의 문서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배포할 자료가 뭐냐면 작업성과 보고서를 배포해야 돼요. 그래서 작업성과 보고서도 배포를 해야지 될 같은 대상물들인데,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행 프로세스 그룹인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작업성과 데이터라는 게 나오죠. 이미 앞에서도 많이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 작업성과 데이터들은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작업성과 정보가 됩니다. 그 작업성과 정보는 프로젝트 작업 감시밀 통제를 통해서 뭐가 돼요? 작업성과 보고서가 되죠. 작업성과 정보다, 작업성과 데이터다, 또는 작업성과 보고서를 이렇게 이 차이점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다 공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작업성과 보고서는 배포할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나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의사소통 관리를 통해서 배포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배포된 프로젝트 의사소통 결과라는 것 자체는 정보와 소통에 대한 그런 배포 활동을 통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성과 보고서라든지 인도물 상태, 일정 및 원가 상황, 각종 프레젠테이션 결과물,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젝트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의사소통 어디 쓰느냐? 먼저 4.3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 작업 지시를 하려도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젝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보고서, 여기서 배포된 앞에 인풋에 있는 이 성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인도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도물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프로젝트 진행 정보를 보고서는 지시도 하고
작업 지시나 작업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4.7의 프로젝트 또는 단계에 된 종료에서 단계를 마치거나 또는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의사소통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종료를 한다, 프로젝트를 종료한다 또는 단계를 종료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은 다음 프로세스, 지금 10.2의 의사소통 관리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감시 다음 프로세스죠.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실제 의사소통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건데, 배포된 정보를 보고선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하나의 배포된 의사소통에 관한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14.4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 참여 감시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해관계자에게 배포된 의사소통 관리 자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참여를 감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제대로 참여가 되고 있는지, 그들에서 왜 참여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의사소통증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사소통 관리 자료로서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의사소통 관리 프로세스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통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에서 해당되는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의사소통 감시인데요. 여기서는 관련 프로젝트의 정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요구사항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지, 제대로 소통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에서는 계획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제대로 안 될 때는 변경 요청을 하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통제의 개념이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얘네들이 바로 액츄얼이 아니라 플랜에 해당되겠죠. 플랜. 예, 플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액츄얼이 아니라 플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거는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여기 나와 있는 작업 성과 데이터가 대표적인 바로 액츄얼, 플랜 대비 액츄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실적에 대한 것들도 이 부분, 프로젝트 문서들도 기타 실적에 대해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계획은 여기에서 당연히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또는 계획의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에 뭐가 나와 있어요? 감시하는 방법도 물론 계획이 될 수 있겠고,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에는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각종 미팅이나 리포팅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서에 보면은 자원관리 계획서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은 자원관리 계획서에는 프로젝트 자원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라든지 조직도 이런 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역할과 책임이나 조직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만약에 감시를 통해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역할과 책임을 변경하거나 조직도를 변경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변경 요청,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 조직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서가 있는데요. 얘는 계획된 의사소통 전략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뿐만 아니라 참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시의 목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랜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액츄얼 실적이라는 것은 작업성과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데이터라는 거, 작업성과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성과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포된 의사소통 유형, 그 다음에 배포된 수량,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성과 데이터로 보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서 뭔가 우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한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 작업 성과 데이터는 물론 당연히 그 어디서 와요?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 옵니다. 데이터는 통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결과적 작업 성과 정보가 되는 거고, 작업 성과 정보를 통해서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작업 성과 뭐가 돼요? 보고서가 되는 거. 이건 뭐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겠죠. 그 밖에 우리가 감시에 대해서 우리 실적으로 해당되는 게 이제 각종 이슈 기록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슈 기록부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관리 이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참여와 관련된 그러한 이슈들이 제대로 그 해결되고 있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의사소통은 바로 앞에 프로세스죠. 10.2에 해당되는 의사소통 관리 프로세스의 산출물이 의사소통 프로젝트 의사소통이라는 결과물이죠. 여기는 배포된 의사소통에 관한 정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물 현황이라든지 일정 원가 상황이라든지 이 배포된 결과물들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자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작업성과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획된 의사소통과 그거에 대비한 실현된 의사소통, 계획된 의사소통 대비 실현된 의사소통을 비교한 것을 우리는 작업성과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그게 바로 의사소통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사소통 효과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기타 이제 프로젝트 성과를 갱신한 정보들이라든지 소통 방법들이 결정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해관계자 정보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대응에 대한 결정도 여기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이 모두 작업성과 정보예요. 그런데 소통 방법이나 대응 결정 이런 것들은 어디에 또 반영이 되냐면 바로 변경 요청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한 갱신 및 소통 방법이 결정됐다든지 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이 결정됐다든지 추가로 그런 결정된 사항들에 때문에 변경 요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배포 형식, 방법 이런 등의 요구 사항이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이러이러한 병목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거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변경 요청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은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서 변경 승인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